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저항연구소의 차은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6번을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36번의 글의 소재는 목표에 맞는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필자가 이야기하기를 한 가지의 계획이 아니라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즉, 한 가지의 계획을 모든 목표에 적용시키지 말고 각각의 목표에 맞게 다른 계획을 적용을 시키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Applying a single plan to everything can be inefficient and sometimes comical. 단 하나의 계획을 모든 것에 적용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비효율적이다라는 뜻으로서 inefficient, 그리고 우스꽝스럽다라는 뜻으로 comical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들 각각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겠고요. 자, 각각 둘 다 빈칸으로 뚫어진 다음에 어휘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apply라는 단어 말인데요. 타동사로 쓰였을 때랑 자동사로 쓰였을 때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요, 먼저 무엇을 적용시키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문장에서 타동사로 쓰였죠. 왜냐하면 apply 다음에 바로 명사인 single plan이라는 목적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자, 보이시죠? single plan? 이렇게 바로 목적어를 받았을 경우 타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도 단일한 계획을 적용시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사로 쓰일 경우에는요, 목적어를 받기 위해서는 그 뒤에 전치사와 함께 와야 합니다. 전치사도 다양한 종류가 올 수 있는데요. 특별히 apply라는 동사의 경우에는 to라는 전치사 또는 for이라는 전치사 두 가지가 쓰일 수 있어요. 먼저 to라는 전치사가 쓰일 경우에는요, 무엇에 적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까 타동사일 때는 적용시키다였죠? 자동사일 경우에는 적용하다라는 해석으로 되고요. 그리고 apply for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무엇을 신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타동사로 쓰였을 때랑 자동사일 경우에 각각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 apply라는 단어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점까지 체크해 두시고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haps, 아마도 you remember the folk tale about the lazy son. 당신은 태만한 아들에 대한 민담을 기억할 것입니다. folk tale이라고 하면 민담이란 뜻을 가진 명사고요. 여기서 태만한 아들이라는 명사에 대해 그 뒤에 있는 관계 대명사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Who gets scolded by his mother for losing the money he received as payment from a farmer. 자, 어떤 아들이냐면요, 농부로부터 급여로서 그가 받았던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의 엄마에게 혼이 났었던 그러한 태만한 아들에 대한 민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태만한 아들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후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동사의 형태가 혼이 나는 거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남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의 형태로 쓰였고요. 자, 수동태일 때 우리 흔히들 BPP로 쓰였지만 비동사 대신에 get이라는 동사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 번 읽어두셔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의 엄마에게 혼난 이유를 가져오는 이유의 전치사 for과 함께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time you get paid, 다음번에 네가 일한 대가를 받을 때에는 His mother said sternly, 그의 엄마가 아주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Be sure to carry it home in your pocket. 그것을 집에 갖고 올 때 네 주머니에 가져와서 가져오도록 해라 라고 엄마가 아주 엄격하게 말했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But, 하지만, 자, 역접용에서 but과 함께 이제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 the boy goes to work for a dairy farmer. 그 아이는요, 낙농업 농부에게 일을 하러 가는데요. Who pays him with a pail of milk instead of money. 여기서 이 낙농업 농부에 대해서 또 그 뒤에는 관계되면서 후절이 수식을 해줍니다.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에게 돈 대신에 우유 한 통을 급여로 지불을 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pail이라는 명사 한 통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 한 통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instead of 하면 무엇 대신을 란 뜻입니다. 그래서 돈 대신에 우유 한 통을 급여로 지불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Anxious not to anger his mother, 그의 엄마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The boy dutifully pours the milk into his pocket. 그 남자아이는요, 아주 충실하게 그 우유를 그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유를 주머니 속에 놓으면 우유가 다 콸콸 쏟아지면서 아예 마실 수 없게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anxious라는 형용사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이 앞에 being이라는 것이 생략이 된 분사 구문입니다. 자, 원래 문장의 형태는 as he
is anxious의 형태로 쓰여서 그가 그의 엄마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충실하게 우유를 주머니에 부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비동사와 함께 이렇게 anxious 그리고 to 동사 원형이 쓰여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때 anxious 대신에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가령 be dying to 동사 원형 또는 be eager to 동사 원형과 같은 것들이 anxious 대신에 dying이나 eager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쓰이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 태만한 아들은요, 바보같이 우유를 급여로 받았는데 우유도 주머니에 콸콸 쏟아버린 거죠. 엄마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자, although his mother's plan was good, 그의 엄마의 계획이 좋기는 했지만 it could work only when used in the right circumstances. 그것이 제때에 사용이 되어질 때에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주머니에 넣어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런 액체를 급여로 받았을 때가 아니라 지폐나 동전을 급여로 받았을 때에만 적절히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계획이었죠. 자, 여기서 although라는 양보의 접속사가 쓰였는데요. 양보의 접속사의 경우에는요, 특별히 접속사랑 전치사를 구분지어서 암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동일한 의미를 가는 양보의 접속사로서 though, even if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반면에 양보 전치사로서는 despite과 in spite of가 있습니다. 자, 구분 지어주셔야 되는 이유는요.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하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온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접속사가 와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각각 구분 지어서 암기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work라는 동사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뒤에 나오는 왼절에서 보시면은 it was라는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고 과거 분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 또는 조건 또는 양보의 접속사의 경우에는요.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접속사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사 구문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주어 그리고 동사는 원형에다가 ing 형태로 바꾸면은 was는 being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being은 또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또 생략이 되어서 결국 과거 분사만 접속사와 함께 남는 형태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과거 분사만 나왔는데 과거 분사가 절대로 현재 분사로 잘못 쓰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어로 쓰인 것이 바로 엄마가 말했던 그 계획이라는 것이 주어이죠. 계획이라는 것은 사용이 되어집니다. 적절한 상황 속에서만 이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계획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서 이렇게 과거 분사만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e same idea applies to your study plans. 동일한 아이디어, 동일한 개념이 당신의 학습 계획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apply 다음에 to 전치사가 쓰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apply가 자동사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바로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apply가 타동사인 경우와 자동사인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자동사 중에서도 전치사 to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이 문장에서 해당되는 경우겠죠. 자, 이렇게 동일한 개념이 당신의 학습 계획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필자는 위에서 말했던 민담에서 얻은 교훈을 당신의 학습 계획에 적용을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riting out your notes in full sentences makes sense if the goal is to study a textbook. 자, 완전한 문장으로 필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목표라는 것이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이라면,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공부하는 거라면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뺏겨 쓰는 것은 이치에 맞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치에 맞다라는 표현으로서 makes sense라는 표현이 쓰였다라는 거 정확히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여기서 makes sense라는 동사에 대해서 주어는 writing out 이라는 동명사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앞에 있는 full sententes라는 것이 전치사 구로서 앞에 있는 동사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더라고 해도 주어라고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얘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겠고요. 수일치는 주어에 시켜줘야 합니다. 주어가 동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취급이 되었다는 거 정확히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If the goal is to study a textbook. 그러니까 당신의 목표가 이렇게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문장을 쓰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is라는 동사에 대해서 주격 보호로서 이렇게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쓰였다라는 거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는 원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if you use the same plan for taking lecture notes, 만약에 당신이 강의 필기를 하는 것에 동일한 계획을 적용을 한다면 you would move so slowly that you would miss most of what the instructor said. 당신이 너무나 천천히 움직여서 당신은 그 강사가 말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강사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모든 문장을 그대로 단어에 문장으로 그 당신의 노트에다가 베끼다 보면은요, 강사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필기로 적을 때는 키워드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될 것은요, 바로 so, 형용사 또는 부사, 대절인데요. 이런 식으로 so, 형부, 대시 쓰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점점점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점점점 하다. 자, 그런데 so 대시 이렇게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 없이 그대로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것이 좋는데요.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결과와 목적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결과로 해석이 될 때에는 그래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목적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고 그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을 경우에는 너무 뭐뭐해서 그가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졌고요. 이렇게 의미가 다르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문장 안에서는 너무 느려서 결국 놓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둘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위치해야 한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what이라는 거 말인데요. 절대로 how나 또는 which나 that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먼저 how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뒤에 완전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what 다음에는 불완전절이 나오게 되죠. 보시면은 the instructor, 주어, said,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절입니다. 자, which는 what처럼 불완전절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특징이 있다면은 범위가 있을 때에만 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강사가 말한 어떤 범위가 아니라 강사가 무엇이든지 말한 게 된다면, 그러니까 말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은 너무 느려서 놓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서 which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that과 같은 경우는요, what처럼 명사절을 가져올 수 있기는 한데 반드시 그 뒤에 또 완전절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how나 which나 that이나 모두 what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시고요.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자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주제를 언급합니다. The secret is to find a plan that fits your goal. 자, 비결은 당신의 목표에 맞는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계획을 모든 목표에 적용하지 말고 각각의 목표에 맞게 계획을 달리 설정하라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계획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대절이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절 안에서는 항상 선행명사의 수에 일치를 시켜줘야 하죠. 그래서 단수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도 이렇게 단수명사로 쓰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주어를 언급함으로써 마지막 문장으로서 필자가 주제를 언급을 하고 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가 빈칸으로 뚫어진 다음에 추론하라라고 물어보는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우리 빈칸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자가 이렇게 당신의 계획의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문장에서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It could work only when used in the right circumstances. 바로 태만한 아들이 엄마가 주머니에다가 네가 받은 급여를 가지고 와, 넣고 와 라고 이야기한 것을 곧대로 들어서 우유를 받았는데도 주머니에다 우유를 콸콸 쏟았던 이야기에 대한 다음으로써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의 계획이 좋긴 좋았는데 그 계획은 말이죠, 적절한 상황에 쓰였을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즉, 목표에 맞게 계획을 달리 세웠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필자의 주제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빈칸으로 뚫어지고 나서 추론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줘야 될 것은 바로 연결사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삽입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앞에 있는 문장과 내용이 전환이 되는 부분,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연결사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필자가 바로 이 문장까지는 태만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뒷문장부터
The same idea applies to your study plans 라는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태만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 부분과 같은 경우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서 읽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for example, 연결사 주의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 부분도 삽입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 but이라는 연결사 나왔죠. 연결사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되겠죠. 주제 제목 요지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이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을 때에 바로 각 목표에 맞게 다른 계획을 세우라 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또 무관한 문장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관한 문장으로서 여기서의 필자는 계획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라 라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목표이든 일단은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은 문장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라서 왠지 이거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잘 파고들면 필자랑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관하다라는 거 정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살펴봤던 것들 복습을 해보자면요. 자, 먼저 첫 문장부터 보았을 때 apply는 타동사로 쓰였을 경우랑 자동사로 쓰였을 경우 모두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점 정확한 암기가 필요한 단어이겠고요. 또 inefficient, comical 단어 암기 제대로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anxious로 시작하는 문장 있죠.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 원래 분사 구문이었기 때문에 원래 형태는 as, he, is로 시작하는 거였고 be anxious to와 같은 뜻을 가진 형용사 이렇게 be dying과 be eager 같이 함께 연결지어서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또 although와 같이 양보 접속사와 양보 전치사 같이 각각 구분지어서 기억하도록 하세요. 접속사 다음에는 절, 주어 동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구가 와야 한다는 거 또는 명사 구, 명사 절, 명사 같은 것들 모두 포함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절은 올 수 없습니다. 명사 또는 명사 구까지 가능하고요. 절과 같은 형태는 모두 접속사 다음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랑 절,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명사 구,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기억해줘야 될 것은 그렇죠, 여기 writing, 주어로서 동명사가 쓰였는데 동사 바로 앞에 쓰이는 전치사 구 속에 복수 명사에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 이 동사에 대한 주어는 앞에 있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각 목표에 맞는 다른 계획을 설정하라 라는 내용의 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36번에 대한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37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